돈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VIP야. 병동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던 오후 3시. 문이 닫히는 순간 허연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한 노인의 손등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그 손은 마치 평생을 증명하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VIP 병실 좀 부탁하네. 그 말은 너무도 조심스러운 속삭임이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행운이 함께 찾아갈 거예요. 마치 허락받지 못한 소원을 꺼내는 아이처럼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호 스테이션 뒤편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낮고 날카롭고 은밀한 그 웃음은 마치 사람을 향한 웃음이 아니라 오래된 물건을 향한 조롱 같았습니다. VIP요?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끝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돈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VIP야. 옷 좀 봐. 저게 VIP 찾을 사람 같아? 누가 보면 재벌인 줄 알겠네, 진짜. 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복도를 떠돌다가 그 노인의 굽은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강원섭은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마른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창밖을 향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쌓여온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VIP 병실은 지금 만실이고요. 간호사가 다가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냉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원섭의 낡은 재킷과 때가 묻은 운동화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VIP? 그냥 일반실 가시죠. 거기도 괜찮으세요. 강원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평생을 참아온 사람의 익숙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지던트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왜 VIP를 찾는 거야, 진짜. 병원비도 제때 못 낼 텐데. 저런 분들 상대하는 거 제일 피곤해. 그 말이 복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강원섭의 등이 더욱 굽어졌습니다. 그 굽은 등은 마치 평생을 짊어진 무게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저 옷 상태 보면 답 나오잖아. 솔직히 일반실도 아까운데.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그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듯. 아니, 어쩌면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강원섭의 손이 주먹처럼 쥐어졌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그 떨림의 결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무시와 모멸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결기였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그 손가락에는 이상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굴욕이 곧 이 병원 전체를 뒤집어 놓을 큰 파동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웃음 속에 숨겨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복도 끝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의 허연 머리를 비쳤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너무나 차갑게.
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을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강원석, 78. 평생을 시멘트 냄새 속에서 살아온 작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드는 삶. 그 반복된 날들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는 누구보다 성실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15년. 세월은 그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렸고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그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가슴 한가운데 바람만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여보 미안하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좋은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것, 더 좋은 병실을 마련하지 못한 것, 평생 고생만 시킨 것, 모든 것이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외지에서 자신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전화는 가끔 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늘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저 요즘 좀 바빠서요. 강원섭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괜찮네. 너나 잘 지내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빈집은 너무 넓었고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걷다가 주저앉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강원섭은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아끼고 아껴 모은 그 돈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한 번쯤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VIP 병실이라는 걸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평생 가족 위에 아끼고 버틴 자신에게 주는 조그만 선물 같았으니까요. 병원 가는 날 아침, 그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재킷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멈칫했어요. 재킷은 이미 낡았고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옷이니까. 그는 작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내내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그 속에는 자신이 지어온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저 건물도 내가 지었지. 작은 건설업자였지만 이 도시 곳곳에는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도시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높은 천장, 깨끗한 대리석 바닥, 세련된 인테리어. 여기 좋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VIP 병실에서 한 번쯤은 편안하게 쉬어보겠다고. 그것이 평생 고생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조차 젊은 직원들의 비웃음 속에서 짓밟혀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은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버님, VIP 병실은 지금 만실이고요. 간호사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들리던 속삭임은 칼보다 잔인했습니다. 저분은 병원비도 겨우 낼걸? 그냥 일반실 가시라 하지 왜 저렇게 말 길게 돌려?
시간 낭비야, 진짜.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강원섭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 내내 받아왔던 은근한 무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상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야, 강 사장. 뭐하러 왔어? 공사비 깎아달라고?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랬습니다. 작은 업체는 좀 우리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평생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지고 존재를 부정당하며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위해 온 날이었으니까요. 그냥 알겠네. 강원섭은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호사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생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 레지던트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분들이 VIP 찾는 게 제일 웃겨. 돈도 없으면서 왜 저러는 거야? 그 말에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옷 좀 보세요. 저게 VIP 찾을 사람이에요?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그들은 거리낌 없이 웃었습니다. 강원섭은 멈춰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 웃음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스운 사람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피해준 적도 없었어요. 떳떳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옷이 낡았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은 너무 맑았어요. 아내가 이 꼴을 봤다면 뭐라 했을까?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병원에서 이렇게 무시당했을까요? 자신이 더 좋은 병원을 마련했다면 아내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도 참 저런 환자들 받으면 뭐해. 병원 이미지만 떨어지지. 그 순간 강원섭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그 떨림 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만져졌어요. 오래된 휴대폰?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그 안에 저장된 번호 하나는 선명했습니다. 이 번호를 쓸 줄은 몰랐는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빌붙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존심이 강했고 스스로 해결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존중, 그것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그 손가락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노인의 한 통화가 곧 이 병원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웃음이 곧 얼어붙은 침묵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원섭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나다. 병원장 좀 바꿔주게.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견뎌온 사람이
고유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는 3번 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강원섭의 심장은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이 전화를 정말 해야 하나?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부한 것도, 도운 것도,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원장실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원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나 강원섭이라고 하네. 병원장 좀 바꿔주게. 성함이 강원섭님이시라고요? 비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너머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문 여는 소리, 다급한 목소리. 강원섭은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근데 저 어르신 아직도 거기 계시네. 뭐 하시는 거야? 그 말에 강원섭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선생님, 접니다. 최병 원장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응, 나 지금 병원에 와 있네. 예, 지금 병원에 계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강원섭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VIP 병실 하나 부탁했는데 말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그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3층 내과 접수 앞이네. 잠시만요.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원섭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것을 오늘 처음으로 꺼낸 것입니다. 존중받기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동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표정은 굳어졌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원장님이 직접 내려온다고? 저 어르신 때문에?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의사들도 차트를 뒤적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금 전 강원섭을 비웃던 레지던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침묵만이 흘렀을 뿐입니다. 강원섭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변한 태도를,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나왔습니다. 그 뒤로 간호부장과 행정팀장이 따라왔어요. 강 선생님, 병원장은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환자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섭 앞에 선 병원장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장님이 저렇게까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강원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일 아니네. 그냥 VIP 병실 하나 부탁했을 뿐이야.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불편을 겪으신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병원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기 담당 직원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레지던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원섭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벌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20년 전 이 병원 신관을 지을 때 그는 조용히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익명으로 하십니까? 당시 병원장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고 대접받고 싶지 않았고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가 평생 참아왔던 모든 무시와 모멸이 한계에 다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위해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 대접, 그것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병원장은 간호사들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입술을 떨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레지던트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게 저희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강원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VIP 병실을 달라 했네. 그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단지 한번 대접받아 보고 싶은 마음이었네. 평생을 아끼고 살았으니 마지막쯤은 편하게 쉬고 싶었던 거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강원섭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웃음거리인가?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담긴 오랜 서러움이 공간 전체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 강원섭을 비웃던 그 간호사였어요. 어르신,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원섭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의도는 말 안 해도 알겠네. 그 말에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강원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네. 단지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는지가 궁금할 뿐이야. 그의 시선이 천천히 모든 직원들을 훑쳤습니다. 내 옷이 낡았나? 그래, 낡았지. 새 옷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생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재킷 소매를 바라봤습니다. 내 신발이 낡았나? 그것도 맞네. 하지만 이 신발 신고 수백 개 건물을 돌아다녔어. 설계도 들고 자재 나르고 인부들 챙기면서.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난 평생 시멘트 냄새 속에서 살았네.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어. 그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을 뿐이야. 병원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20년 전 강원섭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신관을 지을 때 나는 조용히 돈을 보냈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평생 모은 돈의 반이었어. 간호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기부했냐고? 내 아내가 여기서 돌아가셨거든. 그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정말 잘해줬어. 마지막까지 손 잡아주고 말 걸어주고. 그게 고마웠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 이 병원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더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복도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았네. 내가 잘난 척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니까.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VIP 병실 하나 부탁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네. 돈도 없는 주제에, 늙은 주제에, 초라한 주제에. 그 말이 떨어지자 레지던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이 직원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여기 계신 강원섭 선생님은 이 병원 신관 5층 전체를 기부하신 분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층 그 전체를요? 그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복도, 환자들을 돌보는 그 병실들, 모두 선생님의 헌신 덕분입니다. 침묵.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병원장은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주저앉았습니다. 레지던트는 몸을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강원섭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후회, 그들의 두려움, 모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벌주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 대접, 그것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병원장이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강원섭을 쳐다봤습니다. 왜냐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 사람들도 배워야 할 게 있으니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간호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어떤 환자도 이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간호사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3층에서 있었던 일, VIP 병실을 요청했던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의 정체.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휴게실에서는 직원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층 전체를 기부하신 분이라니. 우리가 매일 쓰는 그 공간이. 누군가는 5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벽, 넓은 창문, 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조용한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휴게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조금 전 강원섭을 비웃던 간호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최악이었어.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도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저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옆에 앉아있던 선배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사람의 진짜 가치는 보지 못했어. 레지던트는 병동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저런 분들이 VIP 찾는 게 제일 웃겨.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왜 VIP를 찾는 거야.
그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처럼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자격이 있나?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겠다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정작 환자의 마음은 죽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병원장실. 강원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벌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까? 강원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을 주는 게 해결책은 아니네. 저 사람들이 진짜 배워야 할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돈을 기부한 건 병원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환자들이 따뜻함을 느꼈으면 해서였네. 근데 오늘 보니까 건물은 좋아졌지만 사람들 마음은 그대로더군.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니네. 강원섭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 저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배울 기회를. 그날 저녁, 병원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병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원섭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은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원하신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이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의료인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존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환자를 귀한 분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간호사들은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원섭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그 앞에 섰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어르신. 조금 전 비웃던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원섭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네. 어르신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강원섭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처는 받았네.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네. 그는 간호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이 실수를 통해 뭘 배우느냐야. 간호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 그리고 강원섭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는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한때는 젊었고 건강했고 힘이 있었네. 하지만 세월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지. 언젠가 자네들도 늙을 거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거야.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받고 싶은 대접을 지금 해주면 되네. 그게 전부야. 레지던트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원섭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강원섭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 들게. 자네는 의사 아닌가.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저는 오늘 배웠으면 됐네. 환자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살려야 한다는 걸. 레지던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네. 그날 밤, 강원섭은 일반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VIP 병실을 준비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 방이면 충분하네. 사람이 날 대접하는 게 더 VIP 같아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르신.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원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간호사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응?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잘했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강원섭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굴욕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아내 당신도 보고 있나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위해 기부한 이 병원에서 사람 대접을 받았네.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도에는 예전의 비웃음 대신 따뜻한 존중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원섭의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퇴원날 아침, 강원섭은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 그를 비웃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어르신, 퇴원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이 담긴 부드러움이었어요. 고맙네. 강원섭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네. 환자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라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 그녀가 강원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것도요. 강원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배웠네. 복도로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행정직원들이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강원섭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였네. 사람으로서의 대접.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레지던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통해 의사가 되는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환자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한다는 것, 존엄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것. 강원섭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의사 되게. 꼭 그러겠습니다.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차를 준비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네. 강원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 타고 가겠네. 그게 내 방식이니까. 병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관까지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강원섭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 앞. 병원장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니네. 강원섭은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이 병원은 이미 좋은 병원이었네. 단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켰을 뿐이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 앞에 선 그들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강원섭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 하는데.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환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원섭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이 배움을 평생 간직하게. 네, 꼭 그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강원섭의 뒷모습을 병원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낡은 재킷, 오래된 운동화, 작은 가방.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품격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강원섭은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안에 당신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 이제 더 따뜻한 곳이 됐네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모든 환자를 귀한 분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원칙이 되었어요. VIP 병실이든 일반 병실이든 모든 환자는 같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를 부를 때 항상 정중하게 어르신, 환자분이라고 불렀고, 의사들은 진료할 때 눈을 마주치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병원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병원 5층 복도에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이 공간은 강원섭 선생님의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존엄을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겠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은 그 명패를 지나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겠다고,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겠다고. 강원섭은 다시는 그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았어요. 어느 날, 새로 입사한 간호사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명패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선배 간호사는 잠시 명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환자를 대하는 진짜 마음을. 어떤 분이셨는데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인이셨어.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하셨지. 선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을 통해 배웠어. 사람을 낮춰보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존중은 돈이 아니라 품격에서 태어난다는 것. 새내기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모두 잊지 말자. 복도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의 웃음소리, 직원들의 부드러운 목소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병원은 진짜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강원섭이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도 이 병원 곳곳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낮춰보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존중은 돈이 아니라 품격에서 태어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